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7장 청소년과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문제를 갖다가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마치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중간고사네요. 참 세월 빠르고. 특히 우리 4학년 학생들 이제 많이 떨리죠. 좋은 교육 되길 바라면서요. 이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의 사회를 갖다가 단적으로 지식 정보의 사회, 뭐 디지털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 환경이 급속히 변화했음을 반증하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대신에 역기능도 참으로 많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나라의 미래라고 합니다. 그들이 내일이 곧 그들이 세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기는 그들 자신에게나 국가에게나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의 어두운 그늘 속에 가려서 컴퓨터 앞에서 밤새 인터넷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 문제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요. 특히 가치관과 사회 윤리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 중독 전문가 단체인 중독 포럼의 자료에 따르면요, 2012년도 현재 한국에서 알코올 중독자는 115명에 반해서 도박 중독자는 220만 명. 그러나 인터넷 중독자가 233만 명,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자가 10만 명으로 618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 명 중 618만 명이 4대 중독인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 청소년 중독에 대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개념에 대한 특성, 실태 등에 대해서 국내 주요 연구 성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스마트폰 중독이 일어나는가? 우선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과 진단 기준은 학자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일관되지 않고 있고요. 명확한 지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스마트폰 가도화 사용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금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금지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금단이라고 하고요. 내성을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그런 성격을 지닌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니고 있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희양과 박창호의 이야기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몰입으로 인하여서 초조, 불안과 같은 일상생활의 장애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병리적인 관점에서도 정신적 중독으로 보고 과도하게 스마트폰에 의존하여 스마트폰이 없을 때 견디기 어려운 불평과 불안, 정신적 긴장감을 느끼는 상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병년에 의할 것 같으면 김병년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지나친 사용과 무협으로 스스로의 통제력을 상실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고요.
의존성이 높아져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보다 가상 공간에서의 대인관계성을 편하게 느끼면서 추구하게 되는 상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영렬은 인터넷 스마트폰의 중독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스마트폰 중독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은 주지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신체에 직접 영향을 줘 건강을 해칠 수 있죠. 그리고 이 요금 문제 때문에 경제적 문제, 그리고 금단 현상, 안 하고는 못 배기죠. 그리고 강박증상 같은 병리적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일상의 업무를 갖다 이로 인해서 불성실하게 하고 학교 교육을 갖다가 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언어 파괴 등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의요, 스마트폰 중독은 청소년기의 정서적인 적응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갖다 미치죠. 아주 악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아까 중독의 사례에서 그 개념에서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는요, 새로운 매체인 스마트폰에 쉽게 노출이 되고 몰입도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나가서는 중독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들에게요, 스마트폰 중독은 정서적, 신체적으로 많은 영향, 특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전신적인 문제로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불안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과도하게 사용할 시 수면장애, 잠을 못 자죠. 불안해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적응장애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금비원과 연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을 사용할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요. 반면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는 금단, 불안, 집착, 생활불편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내며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불편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 게임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중독은 현실과 가상공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죠. 그리고 가상공간에서 나는 폭력적인 유의를 현실 속에서 기르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게임의 중독은 학생들로 하여금 모든 관심이 게임에만 쏠리게 하여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대인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요,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게임의 중독은 가정과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그치지 않죠. 후에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게임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까지 연관되어지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신의학적 중독은 원래 약물 중독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인데, 약물 중독은 특정 약물에서 내성과 금단 증세는 생적 의존성이 생긴 경우를 말하는데요. 즉, 특정 약물에 중독되게 되면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복용량이 지속적으로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약물은 체내 농도가 줄게 되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식은땀 등 견디기 어려운 신체 증상, 즉 이것이 금단현상으로 그러죠. 나타나서 다시 그 약물을 찾게 된다는 것이 약물
중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약물 복용은 무관하게 특정 행동에 대해서 내성과 금단현상이 나타난 사례들이 있고 발표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운동 중독. 마라톤 하지 않고 못 견디는 것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TV 중독. 그래서 계속 TV를 보지 않고 못 견디죠. 도박도 그렇죠. 비디오 게임 중독, 컴퓨터 중독 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독은 최초의 약물 중독에서 비롯됐지만은 이러한 약물 중독이 나타나는 내성과 금단 현상이 이렇듯 중독이라든가 TV라든가 도박이라든가 비디오 게임이라든가 컴퓨터에서도 나타나서 이러한 것들이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사례들이 행동 중독 또는 가정 중독으로 지칭되기 시작하면서 당초에 약물에만 구속된 중독 개념이 우연히 행동 일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약물 중독과 행동 중독은요, 내성과 금단 증상의 측면에서는 공통됩니다. 같은 새 나타나지만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약물 중독은요, 그 원인이 마약과 알코올과 카페인 등의 접촉을 완전히 금지하나 단시키면 원천적으로 치료 가능합니다. 접촉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중독에 따른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겸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독에 대한 탈출하려고 누구라도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운동, 쇼핑, 섹스, TV 등 특정 행동에 대한 중독은 일상생활에서 생존에 불가결한 활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존하는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강제로 차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는 허용될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약물 중독에 중독된 느끼는 신체 정신적 자각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질병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병으로 잘 보지 않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죠. 인터넷 중독이 학술적인 관심을 부각된 것은 1990년대부터 이후입니다. 왜? 이때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니까요. 미국 뉴욕 정신과 전문의는 인터넷 중독 장애라는 표현을 통해 처음으로 병리적, 강박적인 인터넷에 대하여 학술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 피지보다의 킴벌리와 영은 인터넷 중독을 중독성 물질이 없는 충동 조절 장애로 정의하고 인터넷 증의 진단 기준을 제시해줬죠. 누가? 킴벌리와 영이 했던 거예요. 자, 골드버그와 영 등에 의하여서 인터넷 중독이 하나로 독립된 연구의 주제로 부각되면서 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경험적, 임상적 연구가 차차 축적되어 갔습니다. 약물 중독은 쉽게 중독할 수 있죠. 그걸 먹었을 때 나타나는 것인 바그래서 행동 중독에 속하는 인터넷 중독은 뚜렷한 심리상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잘 소홀하지 않아요. 대부분 인터넷 중독 심리적 특성의 인터넷 이용 형태에 대해서 경험적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터넷 우리가 관련 중독 측정 척도로서는요, 영의 인터넷 중독 척도, 골드버그의 인터넷 중독 장애 척도, 슐러의 통신 중독자 기준 척도, 휠링의 컴퓨터 중독 척도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의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외재적인 요인이죠. 밖으로 나타나는 요인으로서는 개별 인터넷 이용자는 무관한 인터넷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매체죠. 없었던 것이 나타난 것으로 인터넷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특성이 원인이 되어
사람들의 중독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인터넷 중독이 되기 쉬운 개인의 심리적 상황과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제에 대비하여 내재적 요인으로 지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자체는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나요? 제일 먼저 인터넷 환경이 제공하는 익명성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인터넷을 가상현실에서 가상현실 공간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나이나 성별, 직업 등을 드러내지 않고 자유롭게 온라인 활동할 수 있죠. 우리 현실 같으면은요, 내 얼굴이 나타내야 되고요. 신분이나 체면 때문에라도 이런 것이 억압되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는 없죠. 자기 의견과 주장을 갖다가 마음껏 표현하시고 다른 걸 토론하는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에서 자체가 하는 한계적인 익명성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금기되는 사항을 다양한 정보 자료를 또 얼마든지 획득하고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구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장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평소에는 온순하고 소극적인 사람들도 인터넷상에서는 가감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돌변하는 것도 이와 같이 인터넷의 익명성을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할 때 나타나는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은 이른바 사이버 아이덴티. 이 아이덴티는 우리 영어로서 한국말로는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사이버 정체성으로 지칭되며 많은 학자들이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인터넷 이용자들 간의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TV나 라디오 어떻습니까? 일방적이죠. 한 곳에서는 정보만 주기자고 한 곳에서는 받기만 하는데 이것은 아니죠. 서로 쌍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요, 뉴스그룹, 게시판, 블로그 등을 통해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올리기도 하고 또 삭제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또 떠다붙이기로 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정보 교환에 머물지 않고 이용자의 상호 작용을 더 세운 인간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상에서 여러분 혹시 뭐 대통령 만날 수 있나요? 장관 만날 수 있나요? 그러나 신문상의 차이나 지리적 제약 등 많아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귐으로써 인간관계망을 넓히고 대인관계 연구의 축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아시죠? 저 지구 북반구에서 지구 남반구까지 사람을 갖다 놓고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7단계의 사람을 거치면 어느 정도에 만날 수 있는 길이 쳐진다고 그러네요. 이처럼요. 많은 사람과 상호 교통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채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만나지 못한 다른 정보도 우리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용자들의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셋째는요, 무한한 개방성을 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원하는 가상현실 공간은 누구에게나 차별시 개방화되어 있습니다. 접속의 속도와 형식 등은 다른 사람에게 다양할 수 있지만 일단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부터는요,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 직업 등의 차별시 누구나 대등한 존재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엄격한 우리가 도덕 교훈과 법률 체계가 지배하는 현실 사회와는 다르죠. 가상현실 세계에서는 자신의 욕구와 희망에 따라서 시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 평소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는 것이라. 누구나 열려있고 자유로운 활동 무대로서 인터넷은 현실사회의 차별과 제약에 억압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인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요, 인터넷 중독이라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개인 심리적 특성을 줄 수 있는데요. 인터넷이 생활의 불가결한 매체로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모두가 중독 상태에 이르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학자들은 인터넷 중독될 개연성이 높은 독특한 심리적 특성의 존재와 주목하여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온 것입니다. 인터넷 중독 관련해 가장 많이 검토하는 심리적 특성이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인터넷 중독권이요, 비중독권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우울증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요, 충동성이라는 심리적 특성으로서요, 이는 많은 학자들의 행동 등이 주된 요인으로서 충동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도 역시 행동 중독의 한 유형으로서 충동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개인 심리적 특성으로서는 외로움을 들 수 있습니다. 현실 사회에서요, 인간관계에서 고립되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가상 현실의 참여를 통해서 이를 대체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로움이 갖는 심리적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폰 중독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에는 초중고교 11,400여 개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 62만 8,277명을 대상해서 스마트폰 보급률을 조사한 결과요, 초등학생은 절반가 학생이 사용하였고요, 중고등학생 보급률 80%를 훌쩍 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다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방송비치 이행 행태조사에서는요, TV는 94.4%는 가정 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필수이고 스마트폰 보유는 76.9%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하루 평균 1시간 10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우리나라 중 4명은 TV를, 스마트폰을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매체로 인식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스마트폰을 자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70.4%나 됩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잠시 깨지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응답도 53.9%나 되고요. 하이 중독이라는 얘기가 날만하죠. 스마트폰이 없어지면 불안감 느끼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에게 과다 이용, 습관적 이용으로 인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5년 4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스마트폰 중독 연구는 작년 전체 사용자의 14.2%나 달했고요. 이는 2013년보다 많이 증가한 현상입니다. 이는 PC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요. PC를 사용하는 인터넷 중독 연구는 2004년 14.6%에서 작년 6.9%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PC는 줄어들고 인터넷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휴대폰은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 기능을 갖다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큰 기능. 하나는 인터넷 기능입니다. 컴퓨터 기능. 플러스 휴대전화 기능입니다. 들고 다니는 이동전화 기능 두 개 합쳐진 것이고, 위에 뭐 카메라, MP4, 뭐 여러 가지를 갖다 종합시킨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중독 실태는요, 중독률 청소년 11.7%예요. 그리고 인터넷 고위험 청소년 경우는 온라인 게임이 28.4%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만 10세에서 54세 스마트폰 이용자 중 스마트폰 중독 이용군이 전년 대비 0.7%나 상승하여서
12.8%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 중 스마트폰 중독 경우는 25.5% 성인에 비해서 성인의 8.9에 비해서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인터넷 중독에 방하는 개인 가정 차원의 지도와 사회 정책적 차원의 대책 두 가지를 구분해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주변 성인의 지도와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지행동치료 방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인지행동치료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기 그려져서요 제시한 인터넷 중독 인지행동치료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한 온라인 시간이 관리 기법은 이렇고요. 넷째, 넷째 마지막으로 대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정책 차원에서도 인터넷 중독 예방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로써 제 시장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